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은 솔로이신 분들이 정말 원하시던 뉴페이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사람 성향부터 한번 봅시다. 우선 이분은 조금은 소극적인 성향이시긴 한데요. 잘 움직이지 않는 성향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조금 소심한 면이 강하세요. 약간 너무 소심해서 주변 사람들은 답답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기도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낯을 가려서 그래요. 우리가 성격이 대범한 것과 모르는 사람에게 낯을 가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연애에서는 그게 다를 수 있거든요. 다음 카드를 보니까 연애적인 쪽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주도적이세요. 그리고 어떤 연애를 해왔나 보니까 항상 본인이 우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연애를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자존심도 세시고요. 약간은 조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면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썩은 가부장이 아니라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남자라면 여자보단 더 돈을 많이 써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짠돌이 스타일은 아니시고요.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 애인한테는 돈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한번 꽂혔다 하면 한눈 팔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애하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되게 해바라기처럼 생각하시는 건 약간 꼰대 같으면서도 또 지구지순한 그런 사람이세요. 사람은 입체적이긴 한데 이분은 더 입체적이긴 하네요. 되게 츤데레적인 면도 있고요. 겉보기에는 틱틱대면서 또 원래 챙겨줄 건 다 챙겨주는 그런 적이 많으실 것 같고, 사실 이분은요, 막 불타올라서 갑자기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이 연애를 오래 끌고 가는 장기 연애나 결혼에 적합하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있으시거든요. 누가 그렇게 막 책임지라고 등 떨미지 않았는데, 본인이 벌써 막 이 관계를 깊게 끌고 나가야 한다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감이 있고, 원래 성격이 안정적이시기 때문에 감정 기복도 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일본 분들보다 연상이실 확률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제가 앞서서 이분은 돈을 잘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 마음 표현도 돈으로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애정 표현은 좀 덜해도 맛있는 밥을 산다거나 밤길 위험한데 데려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택시를 타라고 택시비를 내주는 등 이런 면으로 마음을 표현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게 이분께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근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막 대가리 콧밭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미 일이 벌어진 이상 어쩌겠어. 이미 실수한 이상 손해를 본 이상 어쩌겠어. 해결을 해야지.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누군가 이 상대방 분께 잘못을 해도 그게 감정적으로 배신에 가까운 뒤통수 때리는 잘못이 아닌 이상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하면서 쿨하시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남자라면 이 정도 일이야 하면서 해결하실 분이세요. 그리고 연애할 상대방을 고를 때 막 학력, 직업, 경제적 조건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이나 분위기, 자기의 꽂힘 정도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죠. 연애를 하실 때에도 성격은 막 낯을 가리셔도 막상 데이트할 때는 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데이트를 선호하신다고 하세요. 다음으로는 이 사람 외모나 직업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우선 이분은 조금 평범한 그냥 일반 사무직을 다니실 확률이 높아요.
출근과 퇴근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상 루틴도 똑같아요. 이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도 괜찮은 게 평상시에 특별한 이벤트가 많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벤트라고 하면 뭐 야근이나 주말 출근 같은 걸 의미하는데 그런 게 없으세요. 출근 시간이 9시, 퇴근 시간이 6시라고 하면 항상 칼퇴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다닌다고 하시고, 뭐 그 점에 있어서도 만족하시는, 딱히 불평불만은 없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조금 지루하지만 뭐 이직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적인 면에서는 딱히 뭐 도파민이 있거나 엄청난 흥미를 느끼는 일에 미친놈 뭐 일미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진짜 밥 먹고 살아남기 위한 수단 뭐 그쯤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분이 이렇게 직장에 느끼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주위 동료들에게 평판은 좋아요. 심지어 승진운도 있거든요. 원래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보고 일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정 없이 해야 할 일만 딱 하고 빠지시는 그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승진운도 있다 하고, 저는 이렇게 보면 딱 뭔가 정해져 있는 공기업, 공무원처럼 대놓고 정년 보장이 되는 직장이 아니라 그냥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꽤 안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이 직장에서 뭔가 칭찬받을 만한, 뭐 축하받을 만한 일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도 거두고 승진도 하고 이분 직장은 괜찮아요. 일반 사무직, 근데 안정적인. 이 말은 연봉도 꽤 높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 외모를 좀 보자면 이분 잘생기고 예뻐요. 그러니까 남자면 잘생기셨을 거고 여자분이시면 예쁘실 거예요. 이 펜타클 9번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카드거든요. 그리고 세련되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이 사람이라면 어디 가선 꿀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대놓고 꿀리지 않아요.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피지컬도 괜찮으실 거고요. 약간 취미가 헬스고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일 것 같아서 겉보기에도 외관도 너무 괜찮아요. 이런 분은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이시라면 집 디자인도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하게 꾸미실 것 같은 분들이시거든요. 애초에 본인이 추구하시는 게 세련됨이라서 뭐 이쪽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1번 분과 이 뉴페가 어떻게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를 한번 볼게요. 저는 사실 이분과는 직장 동료로 만나거나 직장 동료가 주선해주는 소개팅에서 만나실 것 같긴 해요. 우리 다이아몬드 8번 카드가 일에 관련된 카드기도 하고요. 두 분 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눈이 맞는 그림이 그려지고, 여러분이 막 딴 데서 다른 것을 하다가 만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시라면 이걸 학교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늘 여러분이 출근, 뭐 등교하는 매일같이 가는 곳에서 만난다고 하고요. 다음 카드도 여왕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분과는 일하다가 만나는 느낌? 대학생이라면 과제를 하다가 무슨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사실은 소개팅보다는 자만추 느낌에 가까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취미로 운동 모임을 한다면 거기서 만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 간의 협력이나 여러 명이서 같이 해야만 하는 활동에 의해서 만난다고 하기 때문에 소개팅 같은 거보다는 본인들이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껴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흐름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이 이 상대방 분을 만날 장소가 모임이 되게 변덕스러운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늘 보던 사람들보다는 아예 새로운 사람일 수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 주기적으로 오는 뭐 러닝크루라던가
유입이 잘 되는 크로스핏이라던가, 만약 직장이라면 거래처 쪽일 수도 있어요. 대학생이라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른 대학교와 연합을 한다거나 하면서 늘 마주치고 얼굴을 매일같이 보는 사이보다는 어쩌다 업무적으로 만나게 되는, 업무적으로 협력을 하려는 관계에서 만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이분과 어떻게 사귀게 되는지 흐름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어떻게 사귀게 될까? 어떤 흐름일까? 사실 이분과는 처음 시작이 약간은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 부정적이냐면요. 이게 실연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둘 중 한쪽이 연애할 때가 아닌데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금전적으로 조금 불안하다거나 조금 힘들다거나 아니면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거나 이렇게 약간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두 분 사이를 좀 가로막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전개가 더딜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서로에게도 집중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이나 흐름이 좀 느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행동력이 그렇게 크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흐름은 우리 1번 분들이 상대방 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걸로 보이고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진행이 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1번 분들의 행동 덕분에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1번 분들의 표현 때문에 상대방 분도 내가 우리 1번에게 마음이 있구나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서로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꿈꾸면서 기쁜 상상에 젖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관계의 흐름은 우리 1번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좀 필요한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분들과는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5주 내, 그러니까 한 달 내, 한 달 뒤로 보여지고요. 한 달 내나 한 달 뒤에요. 어쨌거나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쪽으로 이분을 주위에서 좀 찾거나 만나게 될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한 달이면 사실 금방이죠. 한 달 동안 내 주위에 좀 어슬렁거리고 주위에 새로운 사람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면 제가 리딩해드린 우리 1번 분의 상대방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을 위한 조언. 우리 1번 분들은 우선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셔야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1번 분들을 정말 지지하고 응원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이게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소개팅 주선이나 적극적으로 이 친구 괜찮아, 얘 착해, 좋은 애야 이렇게 말을 해주거나 정신적으로도 응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분의 응원, 주위 사람들의 응원으로 인해 정말 많은 힘을 얻는다고 하거든요. 카드는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응원 아닌가요? 정말 모두가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힘써주고 노력해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1번 분이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길 바라면서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은 솔로이신 분이 정말 원하시는 뉴페이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사람 성향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2번 분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2번 분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2번 분들에게 너무 이성적으로 굴거나 차갑게 행동할 확률이 높거든요. 정말 친구로만, 정말 지인으로만 대하고 있다고 평소에 느끼실 거고요. 약간 2번 분들이 보기에 이 사람 좀 이기적이다 라고 평소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나르시스트 기질이 있으시고요. 자신감도 자존감도 굉장히 높으세요. 질투도 많이 하시는 편이고 자존감이 높은 것 치고는 상처도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세요. 외곽 내유에 좀 가깝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기신 거에 비해서 속상한 일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겉으로 잘 티를 안 내고 그냥 본인이 참거나 속으로 삭히시는 스타일이세요. MBTI로 치자면 ISFP, EFP 혹은 ISTJ, ETJ에 가까워요. 근데 이분들과 우리 2번 분들과의 궁합은 어떻냐면요. 계속 부딪히는 관계예요. 부딪히면서도 서로 그렇게까지 막 본인의 이상형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끌려서 결국엔 만나보고 끝을 봐야 하는 성격들이시거든요. 이따가 흐름을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좀 명확한 스타일이세요. 결단이 좀 빠르고 급하신 분이시거든요. 약간 사람 간의 관계도 무 자르듯이 금방 잘라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전남친, 전여친한테 미련도 하나도 없으시고요. 그냥 헤어지면 끝.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 싶으면 망설이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과 가치관 차이가 많이 나도 뭔가 묘하게 끌리는 것 같다 싶으면 일단은 저질러 보자 하고 여러분께 대시할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승부욕도 강하신 분이고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시고 그 목표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시는 되게 좀 진취적인 분이세요. 자기가 한번 꽂힌 이성 아니면 다른 이성들에게는 눈길도 잘 안 주고 철벽도 잘 치는 성격이시고요. 그래서 과거에 연애했을 때도 뭐 이성적인 문제에서는 전혀 속썩인 적이 없을 정도로 남자친구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네요. 다음으로는 이 사람 외모나 직업을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이번은 조금 성숙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외모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외모는 약간 귀여운 느낌이 강하고요. 우리가 뭐 아랍상, 두부상 나눈다면 두부상에 가까운 느낌? 약간 여리여리하고 좀 소년미가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 남자다우신 스타일은 아니세요. 약간 우리 2번 분들이 좀 모성애가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외관이라고 하고요. 뭔가 보호해주고 싶다, 귀여워, 뭐 이런 느낌에 가까우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리고 본인의 직업적인 지식 말고도 되게 잡다한 지식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약간 직업적으로 보수적인 면이 조금 강해서 공무원 집단이거나 교사일 수도 있어요. 다만 본인 직장 내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동료들에게 평판도 좋고 만약 교사라고 하신다면 학생들에게도 학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겸손해진 육각형 인재라고 하네요. 예의도 바르고 위아래도 잘 쌓아져 있는 그런 스타일의 직장 생활을 하고 계세요. 뭐 능력, 유머, 뭐 센스 이런 거 다 갖추셨기 때문에 아마 어딜 가셔도 적응을 굉장히 잘하시는 스타일 같은데 그리고 뭔가 저는 내면의 통찰력이 중요한 직업이라고 해서 저는 교육자 쪽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과보다는 문과 쪽에 가까워요. 예체능 계열도 조금 애매하고 문과 쪽에 가까운데 뭐 사회, 도덕, 국어 뭐 이런 분야 있잖아요. 그런 교사가 아니어도 아마 이런 쪽을 전공을 해서 졸업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도 강하신 분들이고요. 제가 계속 교사를 강조하는 게
지금 누군가를 지휘하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이런 쪽의 카드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본인이 하고 있는 주 업무 말고도 책임지고 이행해내야 하는 부가적인 업무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좀 일적으로 바쁘신 분들이시거든요. 여러분들과 연애 말고도 자기 커리어적으로, 일적으로 이분은 신경 써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 멀리 집까지 가야 하고 그때그때마다 해결을 꼭 해야 하는 주어진 업무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일밖에 없으신 분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카드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연애적인 면에서도 되게 진취적인 분이셔서 아마 한번 꽂히면 일단 일은 뒤로 하고 할 게 많아도 일단 일은 뒤로 하고 연애에 집중하실 것 같은 스타일이시긴 해요. 그럼 우리 이번 분들과 이 6패가 어떻게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를 좀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 2번 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여행지에서 만나실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3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행을 매개체로 만날 확률이 높고요. 뭐 딱히 여행을 가지 않아도 뭔가 그런 쪽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만나실 수도 있어요. 소개팅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두 분 사이에는 여행이라는 매개체가 있고요. 소개팅도 마찬가지예요. 소개팅도 매개체예요. 두 분은 여행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소개팅으로 만나요. 근데 이 소개팅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우리 이번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고 만약 우리 이번 분들에게 소개팅이 들어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받으시라고 하거든요. 분명 우리가 받기 전에 아예 거르는 사람이 있다면 받을까 말까 좀 애매하게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고민하지 말고 일단 진행해 보라고 하거든요. 이게 새로운 기회,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게가 아니다. 지금 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하고 아마 소개팅 시켜주는 사람은 우리 이번 번과 먼 사이가 아닐 거예요. 상대방보다는 여러분과 더 친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지막 카드가 동반자라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전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뭔가 이 뉴페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보거나 부탁해보는 게 어떨까. 그분들이 이렇게 맺어주실 확률이 높거든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분과 어떻게 사귀게 되는지 흐름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어떻게 사귀게 될까? 저는 우선 이분과의 단계가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퀸 오브 펜타클 카드가 엄청 안정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처음 친해지고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까지의 마음이 얘 어떨까? 얘 마음이 조금 혼란스럽고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하나도 없이 정말 확신을 가질 거라고 하거든요. 아, 얘는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깊게 느낄 정도로 잘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이번 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좀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관대한 사람이세요. 그만큼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미 안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고 뭐 따지는 거 없이 여러분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밀어붙이실 거고 여러분도 이분의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서 막 조건을 따지시는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두 분이서 좀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셔도 정말 20대 초반에 하는 풋풋한 사랑처럼 그렇게 썸을 탄다고 해요. 딱 그 사람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는 것처럼
순수하게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뭘 이렇게 뒤에서 속이고 그러지도 않고 겉과 속이 투명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면서 둘이 돈독해진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서로를 되게 잘 챙겨준다고 하거든요. 소소한 선물이나 썸 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이거 예쁘다, 이거 귀엽다 했던 걸 기억해서 깜짝 선물을 해주는 소소한 일들도 자주 발생할 거라고 해요. 이런 과정이 끝나면 우리 이번 분들도 예상하셨다시피 사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카드가 축하받는 상황이거든요. 서로가 되게 괜찮은 분들이시니까 축하도 받는 상황인 거예요. 오, 둘이 드디어 연애하는구나, 드디어 사귀기로 했구나 하면서 되게 인정받는 느낌이 강하고요. 여러분이 이분을 정말 원하신 상황이었다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는 상황으로도 리딩할 수 있어서 어느 쪽이든 우리 이번 분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국엔 이 사람을 쟁취해내고야 마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라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분들과는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8일이나 8주, 그래봤자 한 달 반이거든요. 굉장히 빠르죠. 최대 한 달 반 내에 우리 이번 분들에게 소개팅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이분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긴다고 하고요.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8일, 한 달 반, 8주, 한 달 반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한번 잘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번 분들을 위한 조언. 우리 이번 분들을 위한 조언은요. 우리 이번 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할 마인드가 언제나 내가 우선, 내가 먼저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중요하지 않고요. 상대방 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고 행동하는 게 정답이고 그렇게 하셔야만 이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사람을 내가 갖고야 만다, 내가 쟁취해내고야 만다, 내 걸로 만들고 만다 라는 의지가 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작아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상대방보다 못하지 않아요. 소심하게 행동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범하게 우리 이번 분들답게 행동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번 분이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바라면서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은 솔로이신 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뉴페이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사람 성향부터 봅시다. 우선 우리 3번 분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조금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비단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아요.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 지인들도 많고 이성들도 많을 수 있어요. 약간 인싸 느낌이 강하거든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A한테도 관심이 많고 친구 B1에도 관심이 많고 되게 발이 넓고 배려심도 많아서 이리저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 친구들이 어딘가 뭔가 털어놓을 곳이 필요하면 이 사람이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그만큼 인기가 많고 성숙하고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하지만 뭔가 연애에 있어서는 크게 마음 표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애 쪽에서는 조금 소극적이고 행동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일단은 이 사람은 본인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내가 관심 있는 이 여자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사귀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따지시는 분이라서 단순히 여러분이 좋다고 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대시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에 비해서 그 마음 크기에 비해 좀 덜 만나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속도도 조금 느려요. 연애에서도 막 불타올라서 상황이 빠르게 진전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우유부단하기도 하고요. 뭔가 확실한 결단을 내리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근데 그만큼 신중한 사람이에요. 금사빠, 금사식은 절대 아니고 뭔가 내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며칠이고 몇 개월이고 이 사람을 좀 지켜봐야 하는 성향이세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나? 우리가 과연 서로 좋아하는 게 맞나? 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좋아한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지는 않으세요.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마음을 표현하고 좀 다가가시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근데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비슷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가치관도 비슷하고 뭐 생각, 입장도 비슷하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받아들이는 의견도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서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의 흐름, 그 정도와 농도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통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이분과 대화도 잘 돼요. 제가 앞서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회피형은 아니세요. 필요할 땐 대화도 잘하고 자기 속내도 잘 털어놓는 사람이거든요. 이 카드가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소통이 되고 감정의 교류가 된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 크기도 동일하고 균일하게 균형이 맞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환상의 짝꿍이라고 하죠. 다음으로는 이 사람 외모나 직업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요, 자기 나이보다 조금 성숙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아예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연상일 수도 있고요. 설사 동갑이나 연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3번 분들이 느끼기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보다 노안이라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대신 이분은 아마 좀 냉철하게 생기셨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좀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고 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로봇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은 그렇대요. 순둥순둥하게 생기시진 않았고 조금 이목구비 선이 뚜렷한 사람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 외모 자체가 뛰어나요. 매력적이시고 남녀노소 누가 봐도 이 사람 괜찮게 생겼다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외모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약간 알거든요. 자기가 잘생겼다는 걸. 그만큼 깔끔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생긴 피지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의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예리한 감각을 사용하시고 일을 항상 성공적으로 끝낸다는 이미지가 강하셔서 컨설팅 회사도 잘 어울리시고요. 어떤 걸 분석하고 추론하는 연구원 이미지도 있어요. 아마 우리 3번 분들이 하시는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이 상대방 분의 도움을 꽤나 받으실 수 있어요. 배울 점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이분이 몸담고 계신 분야라든지 어떻게 직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요. 안정적인 직업이실 거예요. 회사도 좀 큰 대기업을 다닌다거나
공공기관 연구원처럼 이미 제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계실 확률이 높거든요. 아니면 공무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직렬 공무원은 아니고 조금 특수 직렬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긴 해요.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식당이나 뭐 옷가게 같은 자영업보다는 벤처기업처럼 어딘가 위로 올라가서 밑에 직원들을 진두지휘하는 쪽이 더 강해요. 뭔가 손해보는 행동이나 미래를 딱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강단 있게 밀어붙이시는 성향이시거든요. 대체로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시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실 때도 있어서 그렇게 리딩을 해보고요. 키워드로 잡고 가자면 대기업, 연구원, 벤처기업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3번 분들과 이 유패가 어떻게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 명이서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번에 만나실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남녀가 적당히 반반 섞인 혼합적인 모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그 중에서 이 사람을 쟁취할 정도로 만약 여러분이 여성분이시라면 주위에 여자들이 많고 남성분이시라면 주위에 남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만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성이 좀 많은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고요. 혹은 두 번째로 여러분이 뭔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뭔가 손으로 만드시는 걸 하신다거나 다니고 계신다면 거기서 만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앞서 미루어 보았을 때 주변에 이성이 많다는 카드가 떴으니 제 생각엔 우리 3번 분들이 이런 걸 취미로 하면 여기서 알게 되는 지인들이 생길 거예요. 그분들에게 소개를 받으실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술 계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더 가까운 건 술자리, 친목자리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마 이런 곳에 잘 가지 않는 우리 3번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술계통 취미 활동을 좀 해보시면 이런 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친목 모임을 많이 다니시는 우리 3번 분들이시라면 이분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드실 수 있어요. 이 상대방 분이요. 잘생긴 외모뿐만이 아니라 처음 3번 분이 상대방 분을 본 순간부터 되게 매력이 넘친다, 카리스마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 어쨌든 뭔가 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우리 이분과 어떻게 사귀게 되는지 흐름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어떻게 사귀게 될까? 우선 저는 이분과의 썸 단계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일단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초반에는 조금 더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처음 우리가 따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첫 데이트 이후로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좀 다르다. 우리가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두 분이서 서로 벽을 세운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앞서 이 사람 성향이 연애 쪽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3번 분들도 이 사람 감정이 뭐든 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좋아서 이렇게 막 배려 없이 밀어붙이시고 저돌적인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래서 두 분 다 서로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벽을 세우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더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좀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해서 서로 정체기가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환점이 생기거든요. 이건 어떤 전환점이냐면요.
서로 외모적인 면이 분명하게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대방 분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3번분도 굉장히 잘생기고 예쁜 스타일이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첫 단계는 외모가 통과되어야 모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분 다 뭔가 감수성이 풍부하신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각자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느꼈던 문제점은 서로 잘 해결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약간 떨어진 채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고민할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두 분 다 약간 관계를 자기 멋대로 하고 싶다, 내가 이끌고 싶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맞춰주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결말은 연인이 되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진지한 관계는 조금 어렵고 당연한 얘기지만 딱 서로 이성으로 느껴서 우리 이제 연인으로 시작해보고 싶다. 조금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서는 이렇게 조금 멀어지는 시간도 있고 서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면서 결국에는 연애 초기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흐름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분들과는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10주, 2달 정도 걸리고요.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2달 내에 이 사람과 접점이 생길 거예요. 마주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2달 동안 어떤 분이 우리 3번 분 주위에 맴돌고 있는지 잘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달이면 꽤 괜찮은 기간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번 볼게요. 우리 3번 분들을 위한 조언. 우리 3번 분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이분과 함께하는 상황이 모두 급작스러울 수 있어요. 항상 사소한 일들이 우리 3번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제가 보기엔 위험한 게 아니에요. 딱히 걱정하거나 미리 피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이거에 대해 겁을 먹고 미리 걱정하는 순간 흐름은 더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일의 전개가 조금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하게 흘러갈 수 있겠다만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앞서서 읽어드린 흐름은 모두 긍정적인 흐름이고 우리는 어쨌든 결론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갑자기여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이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은 솔로이신 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뉴페이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사람 성향부터 봤어요. 우선 이분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친구들 간의 관계든 가족 간의 관계든 직장 내의 관계든 전반적으로 감정 기복이 적고 안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마 과거에 연애를 했을 때도 불안형, 회피형이 아닌 안정형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딱히 신뢰를 따로 쌓을 사건이나 시간 없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본인의 연인을 굉장히 믿고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 중심이 딱 잡혀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과거에 결혼을 많이 논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건 이 상대방 분이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분이 워낙 안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연인이었던 분들이 얘라면 정말 결혼하기 좋겠다, 얘라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안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건을 좀 따지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호감 신호를 표시할 때 좀 돈으로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챙겨주고 밥 한 번이라도 더 사주고 이런 식으로 호감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본인의 줏대도 강하신 분이고 주위에서 오지랖을 부리든 이래라 저래라 하든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한번 꽂히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한눈 팔지 않으시거든요. 이따가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지 디테일하게 보겠지만 우선 능력과 재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많으신 편이에요. 아마 지금 혼자 사실 확률이 높은데 집이 굉장히 깔끔하실 거예요. 거의 취미가 청소일 정도로 누군가의 도움이나 의존하시는 타입이 아니시고 독립적인 성격이시기 때문에 싹싹하고 깔끔하고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마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셨을 거예요. 이분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단점,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나이트 오브 펜타클은요, 센스가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비관적이에요. 감정의 동요도 크지 않고요. 무조건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시거든요. 연애를 할 때도 아까 제가 돈으로 호감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막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마음 표현을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짠돌이 같은 면모를 보이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 책임감은 또 강해요. 본인의 바운더리 안에 한번 들어온 사람은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친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MBTI로 치자면 ESTJ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계획도 꼼꼼하게 세우시는 편이에요. 여행을 갈 때에는 당연하고 소소한 데이트를 할 때도 주변 식당, 주변 주차장, 카페까지 모조리 다 검색을 하고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연애적인 면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귀고 나서는 마음 표현도 잘하고 안정적인데요. 사귀기 전까지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땐 본인의 마음을 철저하게 숨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첫 만남, 데이트 아니고 진짜 첫 만남 때 이분은 막 여러분의 SNS를 염탐하고 훔쳐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 사람은 꼼꼼하고 대비가 철저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본인이 느낀 순간 알아야 하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 정보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백지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움직이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먼저 다 들켜버리는 순간 본인이 불리해진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우리 4번 분의 마음을 알아야 그제서야 행동을 취하시는 분이세요.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 사람 외모나 직업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까 한번 볼게요. 이분은 우선 외모가 준수하신 편이시고요. 전반적으로 이성에게 인기가 많으신 스타일이세요. 어떤 이 사람의 성향이나 말투, 말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많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쟁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외모도 괜찮고 나머지도 끌리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순수하게 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뭐랄까 청년 느낌이 조금 잘 어울리시는 분이시거든요. 푸릇푸릇하고 대학생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아마 본인 또래에 비해 동안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어떤 스포츠 쪽 느낌이 강하거든요. 스포츠웨어도 많이 입고 다니실 거예요. 전문 스포츠가 아니라 뭐 아디다스, 유발, 나이키 뭐 이쪽을 선호하시는 분이에요. 폴로 이런 쪽보다는 또 막 서류 가방 이런 것보다 백팩이나 메신저백 같은 걸 선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시는데 또 이분께 그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분은 약간 사람들과 협력하는 직업이 어울려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하는 직업은 아니고 예를 들면 전문직, 공무원, 디자이너 이런 쪽은 아니에요. 사실 기술직에 좀 어울리고 아니면 개발직, 방송국 직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직무에 어울리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컵 3번, 에이스 오브 컵 모두 협력을 중요시하고 친근감, 관계의 성립이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혼자서 일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평범한 직장 사무직일 수도 있는데요. 대신 마케팅이나 기획팀처럼 팀원들이 모두 아이디어를 짜내서 창의력을 요구하고 협력을 하는 직무가 어울려요. 그럼 우리 4번 분들과 이 뉴페가 어떻게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를 좀 볼게요. 우선 저는 이게 좀 드라마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두 분이서 첫눈에 반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심쿵 이 정도로 저 사람 완전 내 이상형이다. 내가 찾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첫눈에 반한 순간이 지나가 버려도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좀 난다고 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우리 4번 분들은 소개팅으로 만나실 거예요. 지금 가운데 교환 카드도 나왔고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는다고 나오거든요. 저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 친한 친구한테서 소개받는 상황이 그려지고요. 뭔가 여러분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기 때문에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 거예요. 상대방 분과 우리 4번 분이 좋은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는 어떤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한다고 나와요. 아마 처음 중재해 주시는 순간부터 두 분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까지 이분께서 많이 힘써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나오거든요.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친구나 지인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간에 사람이 매개체인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외의 장소에서도 만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심판 카드가 상황이 180도로 반전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늘 가던 곳, 뭐 익숙한 곳 말고 좀 색다른 곳에서 이분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굳이 멀리 안 가셔도 내가 처음 가보는 식당, 내가 처음 가보는 카페, 뭐 내가 처음 가보는 헬스장 이런 곳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행을 뜻하는 키워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분과 어떻게 사귀게 될지 흐름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어떻게 사귀게 될까? 우선 처음에는 이분과 관계가 조금 삐걱이실 수도 있어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기거나 가치관이 조금 다를 수 있고 근데 이게 서로 숨기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할 말 다 하면서 싸운다고 하거든요. 두 분이서 싸우실 때 자기 의견을 숨기고 뭐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자기 의견은 똑바로 말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타입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오래 사귄 연인 마냥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두 분 다 연애적인 쪽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아마 두 분 다 소개팅도 많이 받으실 거고 남사친, 여사친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내가 이 사람을 갖기 위해 이렇게 수많은 이성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구나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좀 부딪혀서 다투실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앞에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이게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다툼으로써 관계가 종결되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고 괜찮아지는 관계 흐름, 긍정적으로 변모하는 관계 흐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싸움으로써 발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한 다툼, 우리 관계의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투다 보니 좀 맞춰갈 수 있는 씨앗도 보이고 오히려 싸운 뒤에 서로의 마음을 더 확인하셔서 애틋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끝나면 이분은, 이 상대방 분은 정말 저돌적으로 들이대실 거예요. 우리 4번 분께 연락도 잘하고 데이트 신청도 잘하고요. 여러분께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우리 4번 분이 조금 급하다 느낄 정도로 호감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신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딱히 그게 싫지 않으신 듯한 눈치거든요. 여러분은 조금 신중하고 현실적인 성향이시죠. 무턱대고 들이대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고 연락을 해도 좋을까?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 항상 고려하시고 내성적인 성향이시지만 또 상대방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받아주시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도 분명히 상대방 분께 호감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이분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 상대방 분의 SNS를 염탐하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상대방 분이 적극적으로 들이대시는 거에 비해 두 분 관계의 시작은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우리 4번 분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걸 이분이 모르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배려해 준다고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이선 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거에 비해 처음부터 막 불타오르면서 열정적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고 천천히 사귀게 된다라고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분들과는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접점이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주나 2달이에요. 영상을 보시는 시점 기준이고요. 2달보다는 2주에 더 가깝긴 한데 만약 2주, 14일 뒤에도 딱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싶으시면 2달 안쪽으로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시거든요. 딱히 만나지 않아도 소개팅 제안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 시기를 한번 잘 지켜봅시다.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번 볼게요. 우리 4번 분들을 위한 조언.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이분이 굉장히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의 연애나 사건들로 인해 조금 힘드신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정말 희망찬 미래가 펼쳐졌다는 뜻의 카드예요. 그리고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여러분을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이끄는 중요한 변화 같은 느낌이라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갑자기 이분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긍정적인 변화고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가짐, 우울한 상황에서 탈출하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니까 이 기회를 잘 붙잡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이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바라면서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